자, 경기 변동의 측정 지표 거기 87페이지 밑에 나옵니다. 자, 부동산 경기의 측정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 그 교재에 나오는 하나하나의 이러한 지표를 단순 지표라고 하는데, 이 단순 지표 하나만 가지고 경기를 판단하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 경기 변동의 측정 지표를 우리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경기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그 측정 지표를 보면은 우리가 가끔 문제를 보면은 우리 실물 변수라는 용어, 우리 뉴스나 보면 실물 변수, 명목 이런 용어가 가끔 나오거든요. 이 실물 변수가 있고 명목 변수, 뉴스 신문 보면요, 이 명목 변수는 화폐로 표시된 변수예요. 그래서 화폐로 표시된 변수에 있어서 부동산, 여러분 가격이나 뭐가 있다? 임대료가 있겠죠. 예? 이거는 화폐로 표시된 변수로서 이거는 보조, 우리는 지표, 보조 자료, 지표라고 우리가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부동산 가격인데, 부동산 가격이죠. 실제 건축량의 생산과는 무관하다. 단지 부동산 가격만 오른다고 해서 부동산 경기가 좋다고 말하는 것은 틀린 개념입니다. 예? 뭐죠? 여러분 건축량도 같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왜냐 하면은 부동산 투기에서 일시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또 건축 비용이 상승함으로 건축물 가격이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건축량 생산과 무관하게 가격만 오른다고 해서 경기가 좋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개념이라는 거. 자, 그리고 실물 변수에는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공급 측면에서 판단하는 지표가 있고, 또 하나는 뭐죠? 수요 측면에서 판단하는 지표인데, 이것은 우리가 실물 변수는 이게 보조 지표라면 이것은 무슨 지표? 주요 우리 판단하는 지표다 보시면 되겠죠. 자, 이 공급 지표의 대표적인 게 부동산 경기는 건축 경기라고 불릴 만큼 건축량 파악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건축량을 파악을 할 때는 또 우리는 건물 지을 때는 또 시차가 있거든요. 미리 앞서서 나타나는 선행 지표도 있고 동행 지표도 있고 또 후행, 나중에 나타나는 지표인데, 각 지표 사이에는 뭐가 있다? 시차, 시간적 갭, 시차가 있습니다. 이 선행 지표로서 우리 시험 지문에 많이 출제되는 게 바로 건축 허가량입니다. 자, 여러분 건축 허가량을 알면은 앞으로 미래에 건축 경기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량 파악할 때는 여러분 신축 또는 증축에 있어서 허가 면적이 있겠죠. 신축 또는 증축 등의 허가 면적을 가지고 파악을 하는데, 주의해야 될 것은 이 건축 허가량을 파악할 때는 우선 시장에서의 미분양 상태에 있는 재고가 어느 정도 되냐. 미분양 재고가 줄어들면 경기가 좀 좋아진다고 볼 수 있고요. 미분양 재고량이 어떻게 돼요? 허가량도 많은데 뭐도 재고량도 많아지면은 시장의 경기가 좋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건축 허가량이나 동행 지표인 건축 착공량 등을 파악을 할 때는 항상 시장에서 뭐를 주의해야 된다? 미분양 상태에 있는 재고량이 증가하고 있느냐 감소하고 있느냐, 그 증감에 유의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요 두 가지는 자료 수집이 용이하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죠. 착공 신고를 통해서 건축물을 착공하기 때문에 자료 수집이 용이하고, 후행은 건축물에 대한 완공량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지표를 많이 활용하고, 수요 지표로서는 우리가 거래량이죠. 거래량. 자, 주택 거래량을 일반적으로 말하는데, 최근에 뉴스 보면은 주택 거래량이 많으면 일반적으로 호경기, 그리고 주택 거래량이 적으면 일반적으로 뭐다? 불경기라고 해요. 예?
자, 그래서 이 거래량이라는 게 있고, 이 거래량. 그래서 거래량이 많은지 적은지를 알려면 등기소에 가면 되겠죠. 등기소에 가면은 등기 신청 건수, 이 등기 실적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또 취득세. 취득하면 세금을 납부해야겠잖아요. 이 취득세, 이 납부 실적, 뭐 이런 것을 또 우리가 보는 거죠. 거래량. 자, 그리고 조성된 택지의 분양 실적. 자, 또 조성된 택지의 분양이 활발하면 항상이란 말 안 쓰죠. 일반적으로 뭐다? 호경기. 또 조성된 택지 분양이 저조하면 일반적으로 불경기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런 지표가 있어요. 여러 지표가.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 자, 부동산 경기 변동에 있어서의 특징을 공부할 때는 항상 뭐를 고려를 해야 된다? 일반 경기 변동과의 차이점을 고려를 해서 특징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은 항상 일반 경기 변동과의 차이점을 늘 고려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우선 주기를 보면은, 자, 첫 번째에 서서 변동의 주기가 나오죠. 이 변동의 주기는, 부동산 경기 변동의 주기는 약 17년에서 18년. 영국의 한센이라는 학자의 건축 순환 주기를 보고요. 일반 경기 변동 주기는 기업의 설비 투자의 변동이 원인이 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약 8년에서 10년 정도로 보는데, 그래서 부동산 경기 변동의 주기는 일반 경기 변동 주기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길게 나타난다. 약 2배 정도 길게 나타난다. 자, 두 번째는, 자, 26회 시험에 또 정답 지문을 물었었죠. 변동의 진폭이 있어요. 자, 변동의 진폭을 보면은, 자, 이렇게 우리 갔을 때 정점과 저점 사이의 길이를 경기 변동의 진폭인데, 자, 부동산 경기는 호황에는 거래가 활발하고 가격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일반 경기보다 정점은 더 높게 나타나고, 또 경기 불황 시에는 또 거래는 극히 저조하고 가격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일반 경기보다 저점은 더 깊게 나타나죠. 따라서 부동산, 여러분, 따라서 부동산 경기 변동의 진폭, 부동산 경기 변동의 진폭은 일반 경기 변동의 진폭보다 뭐다? 크게 나타난다는 거죠. 예? 그 이유는요, 우리가 착공해서 완공에 이르기가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래요. 시차가 있어요. 자, 변동의 진폭 좀 주의를 좀 해두시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보시면은 여러분 교재 변동의 대칭성이 나오죠. 자, 변동의 대칭성을 보면은, 자, 바닥을 통해서 올라가는 이 회복 시장은 이렇게 가겠죠. 자, 여기 정점입니다. 자, 이렇게 바닥을 통해서 올라가는 회복 시장은 이렇게 느리게 진행이 되고, 또 후퇴는 우리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점선을 통해서 이쪽이 경사가 급하고 이쪽은 경사가 이것보다 완만하거든요. 우경사, 점선 통해 좌우 비대칭, 우경사 비대칭의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자, 이때 여기가 경기의 무슨 국면? 확장 또는 팽창 국면을 의미하고, 여기는 가격이 하락하는 이 국면은 뭐죠? 이 국면은 경기의 수축 또는 위축 국면을 말하죠. 우경사 비대칭의 구조가 나타나고 있고, 자, 거기에 5번 보시면은 주기의 순환 국면인데,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이런 변동이 바로 무슨 변동? 순환적인 경기 변동이죠.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이러한 순환적인 경기 변동뿐만 아니라 뭐가 있죠?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인 계절적 변동, 장기적 변동, 무작위적 변동이 혼합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주기의 순환 국면이 불분명하다. 불분명하고 뚜렷하지 일정하지가 않다. 요거 한 3번 출제했죠. 자, 그리고 6번째 보시면은 뭐가 나오죠? 거기 전체적으로 볼 때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시간적으로 뒤지는 경향. 여러분, 시간적으로 뒤지는 경향을 우리 뭐라고 하냐? 후행이라고 해요. 시간적으로 뒤지는 경향을 후행하는 경향 또는 일반 경기보다 뒤에 나타나니까 후순환적인 경향. 자, 후행하는 경향 또는 후순환적인 경향이 있다. 이 일반 경기 변동과 달리 부동산 경기 변동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 각 부문별 특수순환의 가중평균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의 가중치를 부여해서 평균을 구해요. 그럼 주거용 가중치가 높겠죠? 이렇게 가중치를 부여해서 평균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고, 자,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은 7번에 부동산 경기 변동은 뭐죠? 국지적. 위치가 고정됐기 때문에 국지적으로 나타나는 형상이에요. 그런데 이 국지적 형상이 경기의 붐이 발생, 부동산 경기 붐이 나타나면은 전국적, 광역적으로 확산되는 경향도 나타난다. 자, 타성기간이 있거든요. 타성기간.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은 타성기간.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이 일반 경기 변동에 뒤지는 시간차인데 우리나라는 시계열 분석을 했더니 우리나라는 평균 우리나라입니다. 약 2년 정도 뒤에 나타나요. 부동산 경기가. 그래서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서 우리는 착공에서 완공에 이른 시간이 있다 보니까 타성기간이 길다라는 또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부동산 경기 변동. 자, 그것을 염두에 좀 두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89페이지 중간에 이 순환적 경기 변동이 나오는데, 순환적 경기 변동은 4개, 지금 하나, 둘, 셋, 넷, 4개의 순환 국면을 가지고 있죠. 이 번지와 미첼의 사분법에서 4개의 순환 국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회복시장, 일반 경기의 호황에 대응하는 상향시장, 일반 경기의 불황에 대응하는 하향시장, 이게 되풀이 돼서 우리가 반복되는 순환적 경기 변동이 나타나요. 자, 하향시장은 후퇴시장이 지속적으로 하강해가는 국면의 시장으로서 거래는 특수한 거래 이외의 거래는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거래가 극히 저조하고 부동산 가격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공실료 전체 임대 면적 중 임대되지 않은 면적의 비율인 공실률은 뭐가 돼요? 최대가 돼요. 최대가 되고 건축 허가 신청 건수는 또 뭐가 된다? 최소가 되고 경기에 불황에 약한 부동산인 규모가 큰 호화주택 등은 가격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특히 타격이 크게 나타난다. 자, 여러분 시험에 과거 요거 많이 나오거든요. 시험에 우리 5번 출제했는데요.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에 보면 위에 있네요. 위에 있으니까 뭐죠? 상한선, 밑줄, 상한선.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러다가 바닥을 통해서 가격이 오르는데, 그래서 서서히 오르잖아요. 이 회복 시장에서는 가격이 서서히 오르기 때문에 아직도 부동산 가격은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요소가 개입되기 쉬운 국면의 시장이고요. 이 회복 시장에서는 개별 부동산별로 회복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 부동산 거래는 서서히 기운이 활발하다. 이 활기,
서서히 거래는 활기를 띠기 시작하는 국면을 얘기합니다. 그럼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 뭐죠? 비슷하면 기준 가격, 바닥에 있으면 뭐죠? 하한선. 그래서 기준 가격이 되거나 하한선이 된다. 하한선 밑줄. 자, 그리고 회복 시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공실률이나 공가율은 점점 뭐 한다? 줄어들고, 또 건축 허가 신청 건수는 뭐 한다? 증가하고, 그리고 건축 자재의 수요도 증가하고, 고객이 중개업소를 찾는 빈도도 높아지는 이런 형상들이 다 나타나면은 회복 시장으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다가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향 시장에 접어들면은 부동산 거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장으로서 상향 시장 시계일상 마지막 부분에서는 후퇴 시장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국면의 시장이죠. 요거 4번 출제했습니다.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에 보면 밑에 있네요. 하한선인데 요거 상한 가격으로 벌써 2번 정답 물었어요. 하한선이라는 걸 꼭 명심해야 되겠고, 하한선. 자, 그리고 이 상향시장에서는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공실률도 뭐가 돼? 최소가 되고, 건축 허가 신청 건수는 또 뭐가 되죠? 최대가 돼요. 그리고 이 국면에서는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매도자는 거래를 뒤로 미루려고 하고 매수자는 거래를 앞당기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 전문 활동에서는 뭐가? 매도자가 중시, 매도자 중시 또는 매도자 우위. 여러분 가끔 뉴스에 보니까 매도자 우위, 매수자 우위 많이 나오대요. 매도자가 우위에 있는, 또 매도자가 중시되는 시장이 형성이 된다. 이 매도자, 매수자 이것도 3번 출제했어요, 최근에. 그리고 정상을 통해서 내려오면 가격이 하락을 하는데 후퇴 시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가격의 기준이나 정점이 뭐죠? 상한선. 25회는 상한선을 하한선으로 출제했어요. 상한선입니다. 자, 그리고 거래는 한산해지고 가격은 하락하는 후퇴 시장이 나타나는데 이 국면에서는 가격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매도자는 빨리 매각을 하고자 하는데 매수자는 거래를 뒤로 미루어요. 그래서 여기는 또 매수자가 우위 또는 매수자가 중시되는 시장이 형성이 된다. 자, 이 경기의 순환 국면에 의해서 이 4가지 순환 국면에서 분류가 되는 시장은 아니지만은 일반 상품 시장에는 존재하지 않고 부동산 시장에만 존재하는 고유 시장.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회복 시장, 상향 시장, 후퇴 시장, 하향 시장 이외에 안정 시장이 있어요. 일반 상품 시장에는 존재하지 않고 부동산 시장에만 존재하는 고유 시장 하나가 더 있어요. 안정 시장. 이것은 순환 국면에 분류가 되는 시장은 아니라는 거 주의해 두시고, 자, 안정 시장은 내 시장 어느 국면에나 존재가 가능한데 안정 시장은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안정적이거나 약간의 가벼운 상승을 가져오는 국면의 시장인데, 자, 현재를 보게 되면 그럼 과거의 부동산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보면 가격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뭐냐? 신뢰할 수 있는 거래의 기준. 자, 밑줄은 신뢰할 수 있는 거래의 기준. 90페이지 밑에 박스에. 자, 신뢰할 수 있는 거래의 기준이고 또 경기의 불황의 어떻게 돼요? 경기 불황에 강한 유형의 부동산인 규모가 작고 위치가 좋은 주택이라든지 역세권 내 소규모 점포는 경기 불황 시에도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이 되었기 때문에 뭐다? 유리한 것을 말하죠. 그래서 경기에 불황에 강한 유형의 부동산들이 존재하는 시장이
안정시장의 국면입니다. 여러분 경기 변동이 26회 시험에 나왔고요. 27, 8회 안 냈는데 올해 출제 가능성이 또 1순위인데 그 출제할 때 여기서 정답 지문을 물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디서? 순환적 경기 변동에서. 순환적 경기 변동을 좀 신경 써서 공부해 두시고 올해 출제되면 난이도는 합니다.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자, 거미집 이론. 또 6번 또 출제를 또 했던 내용이죠. 자, 에치켓. 자, 이 거미집 이론은 모든 시장에 적용되는 이론이 아니라 농축산물 시장에서 처음 나타난 거죠. 이것을 어디에? 우리는 건축물 시장에 도입을 한 거지 뭐. 조건이 뭐냐? 농축산물 시장이나 건축물 시장의 중요한 것은 이 시장은 생산 기간이 뭐다? 장기간 걸려요. 그래서 농축산물 시장이나 건축물 시장에서의 불균형. 자, 불균형이라는 것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지 않으면 불균형. 그러면 이 불균형 상태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건 균형. 이 균형 상태로 이 조정되는 과정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떻게 변동하고 있는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동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동태라고 하죠. 동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 시간을 고려합니다. 동태적으로 분석한 모형을 우리는 거미집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가정이 있거든요. 거미집 이론은 자, 2018년도 올해의 수요량은 2018년도 올해의 가격에 영향을 받고요. 2018년도 올해의 공급량은 전해 2017년도 전기의 가격에 영향을 받죠. 왜? 생산 기간이 장기다 보니까 뭐가 발생하죠? 착공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공급의 시차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한 해는 가격이 폭등, 그 다음에는 폭등, 폭락이 주기적으로 나타난 것은 수요와 공급 사이에 뭐가 있기 때문에 시차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91페이지 밑에 수렴형 6번 시험에 6번 다 출제했죠. 자, 거미집 이론에 우리가 유형을 볼 때 수렴형은 안정적인 균형이에요. 그래서 안정적인 균형이기 때문에 6번을 다 출제한 거예요. 왜냐? 거미집이라는 명칭이 여기서 나왔잖아요. 자, 수요 곡선은 이렇게 주어지고 공급 곡선은 이런 형태의 그림. 자,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 0과 탄력성의 값이 0과 1 사이 있고 수요 곡선이 완만하면 탄력성의 값은 1보다 크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 우리는 탄력성을 따져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이니까 1보다 큰 값이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이니까 0과 1 사이는 값이니까 어디가 크죠? 수요가 크지. 탄력성 값을 보면은. 자, 그러면은 수요와 공급이 교차하는 점이 균형인데 문제는 지금 이 불균형 상태에 있는 이 점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균형으로 이렇게 접근해 가는데 이 모양이 꼭 거미가 밖에서 줄을 치면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서 거미집이라는 명칭이 붙었어요. 명칭이 여기서 붙었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를 우리는 매년 할 수밖에 없어. 거미집이 나오면 수렴형은 매년 나와. 그래서 6번 다 출제했어요.
자, 그러면 그림에서 보듯이 수요 곡선의 기울기, 수요 곡선의 기울기, 이는 마이너스 기울기니까 절대값을 씌워버려. 플러스로 만들어줘.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 자,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 비교했더니 어디가 공급 곡선이 크죠. 여기서 여러분이 알 것은 기울기와 탄력성은 서로 역관계에 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은 반대로 간다. 자, 그래서 수요가 탄력적이면 어떻게 돼요? 수요가 탄력적이면 공급은, 수요가 탄력적이면 공급은 상대적이죠. 수요가 탄력적이면 공급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입니다.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렴형, 수탄수. 수요가 탄력적이면 무슨요? 수렴형. 요 반대가 발산. 자, 요 반대가 뭐죠? 발산형. 발산형은 불안정적인 균형. 자, 불안정적인 균형이 발산형. 이렇게 가요. 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주어지고 공급 곡선이 이렇게 주어지는데, 자, 불균형 상태는 이 점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지 균형으로 접근 안 해요. 이게 발산형이죠. 발산형은 요거에 뭐? 반대니까 그림에서 봤더니 뭐가 돼요?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 비교했더니 어디가 크다? 요거는 요거 반대니까 수요가 좀 크잖아요. 그림에서 봤더니. 탄력성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는 기울기가 급하니까 비탄력적이니까 0과 1 사는 값이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공급 곡선은 완만하니까 1보다 큰 값. 어디가 크죠? 여기가 크죠. 요가 또 반대로 가는 거죠. 근데 요 수식은 뭐와 반대? 수렴형과 반대. 그러니까 여러분 뭐만 암기하면 돼요? 수렴형 암기되죠. 수렴형 암기하고 발산은 수렴의 반대. 그러면 수렴형도 암기 귀찮다. 요거 암기하면 되죠. 수탄수. 그러면 기울기는 요거의 반대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는 뭐죠? 공급이 탄력적이면은 수요는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데, 공급이 탄력적일 때는 발산형, 공탄발. 암기를 이렇게 해서 수탄수, 공탄발 암기하면 끝. 왜냐? 순환은 리꼬르야. 이런 형태. 순환형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주어졌을 때, 예. 자, 이런 형태죠. 자, 이 불균형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이렇게 뭐죠? 이렇게 계속 순환되는 형태가 순환형. 자, 여기서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과 뭐가?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서로 같으면은 순환형. 2년 전엔 요 세 개 다 기울기를 물었다는 내용이죠. 자, 90, 이제 프린트 2번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의 경기 순환과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문에서 순환적 변동을 비롯한 계절적, 장기적, 무자기적 변동이 나타난다. 맞는 지문입니다. 자, 무자기적 변동이란 예기치 못한 사태로 초래되는 비순환적인 경기 변동 형성. 개념 맞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태, 비순환적. 자, 대학교 근처의 임대주택이 방학을 주기로 공실률이 높아지는 것은 매해 발생하는 계절적 변동. 자, 하향시장에서 직전
직전 뭐죠? 회복이 아니죠. 직전 뭐다? 후퇴지. 여러분 하향시장에서는 직전 후퇴잖아요. 후퇴 시장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보면 뭐가 있다? 우회, 상한선. 틀렸죠? 4번 정답. 4번 정답. 자, 그리고 5번. 상량시장에서는 요거 뭐? 상량시장에서 뭐가 중시? 매도자가 중시. 92페이지에 25번 문제. A와 B 부동산 시장의 함수 조건 하에서 가격 변화에 따르는 동태적 장기 조정 과정을 설명한 거미줄 모형의 형태를 묻는데 A를 보면 이 P는 자, A를 봅니다. A를 보면은 이 P는 500 마이너스 뭐다? 이 P는 500 마이너스 QD, 3P는 300 플러스 4 QS. QD는 수요량이니까 수요 곡선이고 QS는 공급량이니까 공급 곡선이거든요. 자, 여러분 P는 Y축이고요. Q는 뭐다? X축이라는 걸 염두에 둬. 양변을 뭘로? 2로 나눕니다. 2로 나면 250 마이너스 2분의 1 QD. 자, 양변을 뭘로? 3으로 나눕니다. 100 플러스 얼마? 3분의 4 QS. 자, 여러분이 우리가 1참수 Y를 이꼬르 A 플러스 BX 1참수가 주어졌거든요. 이때 요 X 앞에 있는 요게 기울기야. 요게 기울기. 그러면은 P는 Y축이고 Q는 뭐다? X축. 요게 Y축, 요게 X축이니까 X축 앞에 있는 게 요게 뭐다? 기울기예요. 그럼 수요 곡선의 기울기,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 비교하세요. 비교했더니 어디가 커? 이건 2분의 1이고 이건 3분의 4니까 여기 크죠?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여기 크잖아요. 이거 무슨 형태? 수렴형. A는 수렴형이야. A는 수렴형. 자, B 보세요. B 보면 P는 400 마이너스 P는 400 마이너스 2QD가 주어졌고, 그리고 이 P는 100 플러스 4QS인데, 그러면 요거는 P는 50 플러스 얼마? 2QS. 자, 요 기울기 봤더니, 자,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같으면 뭐다? 순환형. 그러니까 1차함수에서 기울기가 X축 앞에 있는 게 기울기란 걸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건데 또 이해 안 되면 또 1학년 자식분한테 물어보시면 잘 가르쳐줍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해가 안 돼서 틀려요. 시험장에 가면. 자,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년 전에는 기울기로 3개 다 물었거든요. 기울기 3개 다 물었으니까 이번에는 탄력성으로 묻지 않겠느냐. 만약 낸다면 탄력성, 수탄수, 공탄발 잘 기억하고 순환은 뭐다? 미꼬로. 자, 98페이지 부동산 시장. 자,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수요와 팔고자 하는 공급이 만나서 가격이 결정되는 우리가 장소가 부동산 시장인데, 자, 부동산 시장의 기능을 보면 가격이 결정되면 부증성의 특성에 따라 토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자에게 가격에 따라 자원이 배분되는 기능이 있고, 또 시장 고유의 기능이 교환의 기능이 있죠. 현금과 부동산 교환. 경기 침체 시에는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보니까 부동산의 막교환이 이루어지도 해요. 교환의 기능. 또 매도자, 매수자, 건축업자, 투자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도 있어요. 자, 그리고 또 가격 창조로서의 기능이 있겠죠. 자, 매도자가
처음 불러본 가격이 호가인데 호가가 5억이고 매수자가 불러본 호가는 얼마? 3억이다. 그런데 가격 차이가 너무 크니까 거래 계약이 안 돼요. 중개사가 정보를 제공을 하게 되면 매도자가 처음 불러본 가격이 5억이 파괴가 돼. 가격이 파괴되면서 점점 하락을 하고 또 매수자가 불러본 가격도 파괴가 되면서 점점 올라요.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격차는 점점 줄어들죠. 그러다가 어느 점에서 요 점에서 시간이 이 정도 흘렀더니 4억의 거래 계약이 체결됐다. 매도자가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하한 가격, 매수자가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상한 가격이 여기서 충돌을 일으켜서 4억이라는 가격이 형성돼서 교환이 이루어져요. 가격 형성의 기능을 다른 말로 가격 창조로서의 기능, 가격 창조로서의 기능이 가격 형성의 기능. 또 토지는 용도가 비슷하면 대체해서 이용할 수 있어요. 이 지속적인 토지에 대한 대체와 경쟁을 통해서 최유효 이용의 상태로 유도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의 양과 질을 조정을 해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 또 시험에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게 있죠. 토지 우리가 이용 주체에 있어서 토지 이용하는 사람, 이용 주체 이용하면 뭐를 줘야 돼? 대가, 지대. 토지 이용 주체에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상업용, 주거용, 공업용의 순으로 토지 이용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토지 이용에서의 유형을 결정하는 기능, 이 지문이 최근에 많이 나와요. 최근에 우리가 2번 또 출제된 지문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관련해서 교재를 보시면은 100페이지에 보시면은 부동산 시장의 특성. 자, 토지의 특성으로 인해서 일반 상품 시장과는 다른 부동산 시장의 특성. 뭐 작년에도 또 출제를 또 했었죠. 자, 토지 특성으로 우선 나타나는데, 토지 특성 중에서 뭐 부동성이죠. 그래서 토지에 대한 권리나 이익이 거래되는, 부동산 시장에서 토지에 대한 권리나 이익이 거래되는 관념적이고 공간적 의미인 또 추상적 시장을 형성을 하고, 또 이러한 부동성으로 인해서 또 공간적 작용 범위가 일정한 지역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는 국지적 시장 또는 지역 시장을 형성하죠. 시험 문제 작년에도 출제했지만 하여튼 요거는 거의 뭐 매년 출제하다시피 하는 용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 위치하는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임장 활동이 중요시 되고요. 자, 국지적 시장이죠. 전국적, 광역적 시장이 아니라는 것. 자, 전국적이고 광역적 시장이 아니라 국지적 시장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여러분 전체 부동산 시장이 주거용 부동산 시장, 상업용 부동산 시장, 공업용 부동산 시장으로 나누어지는 형상을 우리는 시장의 분화란 말 써요. 이러한 시장의 분화로 인해서 이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각각의 시장을 우리는 부분 시장 또는 하위 시장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 하위 시장이 형성이 되죠. 우리 뭐죠? 부분, 요걸 번역한 거죠. 서브 마켓. 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부분 시장별로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세 시장에서 최근에 전세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어요. 그래서 전세 시장의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어요. 부분 시장인 전세 시장에서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다. 는 얘기죠. 또 부동성으로 인해서 토지 이용에서의 외부 효과, 외부성이 나타나요.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를 둘러싼 외부 환경 조건의 영향을 받아서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러한 외부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 다음 주에 배우시게 될 시장의 실패를 야기해요. 이 시장의 실패를 야기하기 때문에 이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해야 되는데 이 정부의 시장 개입에 또 근거를 또 제시를 해줍니다. 시험에 또 많이 나오는 지문이죠. 자, 또 부동성, 부증성, 개별성 등이 나타나죠. 자, 이런 특성에 의해서 자, 개별성으로 인해서 일반 상품과는 달리 선매가 쉽지가 않다. 미리 매입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개별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바로 즉시 공급을 늘려주기가 어렵다. 수요 공급 조절이 뭐다? 곤란하죠. 착공에서 또 완공에 이르기까지 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시차로 인해서 수급 조절이 곤란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우리가 이 지문을 정답으로 두 번도 모르고 하여튼 제일 많이 나와요. 단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에 왜곡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 지문을 진짜 많이 출제한다. 단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에 왜곡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개별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일반 상품은 표준화가 되어 있지만 또 작년에 또 출제했었죠. 개별성으로 부동산 상품은 표준화가 어려워요. 비표준화로 인해서 또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일물 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또 일반 상품과는 달리 도매상, 소매상과 같은 중간에 유통 기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조직적으로 일반 상품과는 달리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지 않다. 뭐가 나온다? 비조직화가 나와요. 비표준화, 비조직화가 나와요. 비조직화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이 중개 수수료 같은 중개 보수, 법적 수수에 따른 비용, 거래 비용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부동산 상품에 대한 가격을 우린 집중적으로 일반 상품과는 달리 정부가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이제 거래. 작년에 요거 때문에 세금을 한 380억 더 걸었다가 돼요. 추징금. 다운 계약서 작성해서. 거래가 비공개, 은밀돼요. 자, 부동산 거래 내용의 사실을 공개하기를 꺼려 하거든요. 여러분, 부동산 구입 자금에 대한 출처 세무당국 조사. 이번 조사돼요. 저 개포 8단지 이번 당첨된 사람들 다 자금 조달계 이런 거 다 조사를 합니다. 어디서 조달하는지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래서 또 뭐가 있어요? 부동산 소득은 불로소득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거래 내용의 사실을 공개를 꺼리게 합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 있어요? 공개를 꺼려 하니까 부동산 정보 수집 곤란하고요. 정보 탐색 비용도 증가를 하게 돼요. 자, 작년에도 또 출제했었죠. 좀 주의해 두시고 또 가격이 또 일반 상품과는 달리 또 뭐하다? 비싸요. 비싸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높은 부동산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만이 시장에 참여해요. 다수가 아니라 소수야. 소수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존재를 해요. 소수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존재. 왜? 주택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참여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 아까 했지만 토지 공개념 하면은 창성 누가 하느냐? 토지 주택 없는 사람 창성하겠지. 뺏어와서 우리한테 달라 얘기지. 당연하지 그거야. 소득 재분배 해달라고 그 얘기지. 그래서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거야. 그러니까 왜 소수다 보니까 다수라면 그게 별 문제 아닌데 소수라서 그래.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시장에 참여하죠. 그럼 시장에 진입을 하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수를 상대적으로 많이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또 불안전한 시장으로 만드는 요인이 되고 또 항상 가격이 비싸니까 금융기관에서 돈을 좀 빌려야 돼. 빌려서 사야 되니까
뭐와 관련 있죠? 자금의 유용성, 자금 조달의 가능성, 이 자금의 유용성과 깊은 관련을 맺고, 이 자금의 유용성은 뭐에 영향받죠? 금리. 금리는 정부의 화폐 통화 정책에 영향을 받아요. 자, 미국이 금리 인상했거든요. 뉴스 들어보죠? 0.25% 인상했어요. 그럼 한국 금리보다 더 높아요, 미국이. 그럼 돈이 우리나라에서 빠져서 뭐야? 미국으로 가면은 주식시장에서 주식 매각해서 달러 가져갈 거 아니야. 그럼 주가 폭락하고 채권 오르겠죠. 환율 오르죠. 경제 상당히 문제가 돼요. 그럼 우리도 금리를 조만간 인상돼서 4월쯤 되면 인상할 거예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4월 안 되면 7월인데 지금 선거 때문에 올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금리가 오르면요. 여러분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6%시대로 가요. 미국 금리가 원래 4번 오른다 하잖아요, 지금. 그럼 1% 오르면 우리나라 여기 상당히 6%시대로 가요,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 올해 말쯤 되면. 금리가 정부의 요구에서, 그럼 자금 조달의 가능성도 여러분 영향을 주는 거지. 그럼 또 가격이 비싸면 또 매매 기간이 오래 걸려요. 단기간에 거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워요. 왜냐? 매수자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구매하는 자금 모으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매도자 입장에서 보면은 부동산을 원하는 가격으로 부동산을 처분해서 현금화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황금성인데, 황금성 면에서 또 매도자 입장에서는 곤란하다 보니까 단기간에 거래가 이루어지기는 곤란하고, 또 부동산은 법적 행정적 규제가 많아요. 일반 상품과는 달리 법적 행정적 규제가 많기 때문에 시장에서 수요 공급 조절이 곤란해요. 여러분 규제가 많을수록 공급이 어렵죠. 그러면 가격에 또 뭐를 왜곡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101페이지까지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자 잠시 쉬고 102페이지 효율적 시장 들어가겠습니다.